자, 마지막 시간 갈게요. 110번 갑니다. 자, 다음 항일 의병에 대한 설명이다.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세요. 기억번 의병은 국모 암살과 단발령에 반발하였다. 의미가 아시겠죠? 1895년 평민 출신 의병인 신돌석이 항일 의병 활동을 시작했다. 을사. 연도 모르나요? 이건 거 알겠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써야 되겠군요. 4번 일본의 남한 대투볼 작전. 전라도적 의병을 토벌하는 것들이죠. 세 번째 한일 신협약으로 해산된 군이 의병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의병 1907년. 4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보너스예요. 그냥 간단한 것들이니까. 을미을사 정미회당 하니까. 111번. 자, 다음 자료의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첫 번째 체이켄 부대는 순창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보낸 진위대와 대치하게 되자 임금의 군대는 싸울 수 없다며 스스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을사 의병입니다. 을사병. 이 인형은 부친상을 당하자 불효는 불충이라면서 기가해버려서 결국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미 의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였다. 입헌 군주제를 주장이 아니라 그냥 군주제입니다. 이게들은 을사 정미병들은 군주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권 피탈로는 뭐로 바뀌죠? 이때는 군주제로 가는 거고요.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이 피탈되죠. 이때는 뭐가 되나요? 1912년과 1915년 대표적인 의병들이 있죠. 1912년은 누구예요? 임병찬과 박산진 같은 사람 아시겠죠? 임병찬 뭐예요? 박상진은요? 대한강복군. 임병찬은요? 정지군 맞아요. 말거리를 막 해리세요. 자, 이때부터는 뭐라는 거예요? 레트로. 복벽지. 황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때는 군주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는 복벽주의로 가자고 이렇게 주장이 조금씩 달라졌다고요. 미묘한 부분들도 하나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강군에게 합류하기에 투항하였다. 강군에 합류하기에 투항한 건 아니죠. 그래서 같은 우리 조선의 군인끼리 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손든 거죠. 체이켄에 관련 얘기입니다. 3번 천도교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천도교 의병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천도교 의병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병장은 주로 양반 유생이었다. 그죠? 체이켄과 이 인형은 둘 다 양반 유생입니다. 양반 의병입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신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기본적으로 신민에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구조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연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1911년까지. 신민에 나오면 신관에도 알아야 되죠. 공통적으로. 총 27년부터 31년까지. 두 개는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요소니까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두 개가 신민이와 신관이가 나온다면 일단 연도는 가장 기본으로 잡고 갑시다. 옳지 않은 거 1번 국권 회복과 입헌 군주제에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은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신민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정치 형태는요. 비밀 조직 맞아요. 적어드릴게요. 여기는 비밀 조직이 아니고 공개된 조직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에 지부가 설치될 정도로 공개된 조직이었습니다. 공화정체입니다. 요즘 이제 공화정과 같이 혼연돼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신민회는 공화정을 주장합니다. 1번 집은 틀렸습니다. 군주제가 아닙니다. 2번 표면적으로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하면서 내면적으로는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에 위한 실력 양성을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간도 지역에 이해영 일가, 그다음 이해영, 이상용 일가들이 대부분 뭐죠? 서간도 지역에서 독립운동의 발판을 마련하고 신흥강습소, 신흥중학교, 신흥무관학교를 양성하고 그 졸업생들을 서로군 정서군에 보내죠. 자, 봐요. 신민회 이해영, 이상용, 이해영 일가로 잡을게요. 이렇게 형제들, 이상용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학교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래가지고 신흥무관학교까지 졸업시키죠. 신흥강습소, 신흥중학교,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까지 만들었다고. 여기 초급 간부들을 양성한다고요. 초급 군 간부들을 양성하고 확인해줘. 서로군 정서군과 그 다음에 북노군 정서군으로 이 초급 장교들이 파견돼서 얘네들이 실제로 독립무장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요 얘기입니다. 네. 주로 서간도 지역에 무장투쟁 용사들을, 병사들을, 간부들을 길러냈습니다. 서로군 정서군, 북노군 정서군 위치 잡으시면 됩니다. 남만주, 북만주, 서간도, 북간도에 서로군 정서군과 북로군 정서군. 이쪽 지역은 서로군, 서쪽에 있는 군인들이 정부 역할을 대신한다. 대신할 서자. 정부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군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서쪽에 있는 군사들이 이쪽 지역에 정부 역할을 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군사들이 북노군 정서군이니까 정부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풀었으면 좀 이해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서로군 정서군, 북노군 정서군. 다시요. 3번 집은 만주와 연해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민의 국내 조직은 백오인 사건으로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신민의 백오인 사건,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안학사건, 그 다음에 안명근의 데라우지 총독, 암살, 조작, 미수사건. 되게 길죠? 되게 길입니다.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 했던 안명근이 안학지역에 군자금을 거두러 왔다가 거부하는 우리 유생에게 총을 들이대서 일경에 신고가 됐고 체포가 됐고 600명 정도가 구속되고 600명 정도 체포되고 그 중에 주요 인사인 비밀 조직에 있던 105인 전부 다 구속 수감되었다. 그리고 아니 군자금 받으러 온 게 죄는 아니잖아. 독립운동 하는 거. 근데 씌우는 거야. 자, 안명근이 데라우지 총독이 그 다음에 데라우지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게 들통났다. 미수사건이다. 아니 항상 죽이고 싶지. 밖에서 소문내고 다니지 않지. 머릿속에 들었는데 이걸 갖다 미수 암살 조작 사건으로 구속시켰다. 이 결과 신민회가 11년에 와해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 같은 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3쪽 113페이지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조 부산, 원산, 인천 가강의 간행이정을 학장에 50리로 하고 2년 후에 기에 다시 각 100리로 한다. 1년 뒤 양아지를 시장을 열는 걸로 하겠습니다. 2조 일본국 공사, 영사 및 그 수원과 가족의 조선 각지 여행을 허가한다. 여행 지방을 지정하면 예조에서 하되 증서를 발급하고 지방과는 증서를 검사하고 여행자를 호송합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맺어졌던 거죠. 조일수호, 조규, 조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약은 조약인데 속약이죠. 네. 자, 조일수호, 조규 조약, 즉 강화도 조약
여기 여러분 1876년에 맺어졌죠. 그리고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일소 조규 소계약이 맺어지는데요. 간행이정을 50리, 그 다음에 2년 뒤에 다시 간행이정을 100리까지 넓혔다. 즉 계양장, 부산, 원산, 인천항이 개항되는데 거기에 일본 상인들이 초기 올 때는 50리까지만 장사한다고, 10리까지만 장사한다고, 4km까지는. 그 이후가 되면 부산이나 특히 76년은 부산밖에 안 되니까 76년에 부산에 있는 10리 이후에 부산 상인들이 그 물건을 봐서 판매할 수 있겠다고요. 즉 일본 상인들과 부산 상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게 76년에 강화 조약된 강화하다가요. 근데 소계약이 맺고 난 다음에는 간행 이정이 50리, 그 다음에 2년 뒤에 100리까지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모든 시장을, 계양장의 모든 시장들을 일본인들이 독점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뭐였나요? 공전이었죠. 일본 상인과 우리 계양장의 상인들이 공존이 가능했지만 6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우리 시장이 얘네들에게 넘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행이정이란 일본인들이 한국 계양장에서 무역할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10리, 그 다음에 50리, 그 다음에 점차 100리까지 늘어났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1번 갑신정변이 일어난 후에 일본의 강요로 체결됐습니다. 갑신정변 이유는 뭐죠? 갑, 한, 텐. 이건 한성조약이 되겠죠. 이건 1884년이니까 관계없습니다. 2번 계양지 지정이 약정되면서 목포, 군산, 마산이 새롭게 개항됐습니다. 목포는 1896년에 개항되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군산과 마산은 1899년에 개항이 됩니다. 관계없죠.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일본 상인이 서울 상권을 침해하게 되면서 조선 상인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찰을 빚었습니다. 최해국대우와 무관세 조약이 함께 명문화되면서 불평등 조약이 조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최해국대우 조약은 어디 나옵니까? 1882년에 미국과 맺었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죠. 그 이듬해 1883년에 조일 통상 장장 조정 부분이 나오죠. 자, 1883년 조일 통상 개정된, 설명드릴게요. 개정된 조일 통상 조약에서 일본 애들이 최해국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사익이 넣는다면 조미 넣어야 되겠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미국 애들이 최초로 최해국 대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일본 애들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베스트 조약이죠.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최해국 대우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왜? 앞에 누군가가 맺은 조약이 있어야만 그걸 달라는 얘기는 그걸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맺은 조약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줄래? 이게 뭐예요? 최해국 대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이 1년 뒤에 니네 미국과 맺었어? 그럼 미국 우리하고 맺을 때 빠진 거 있잖아. 이거 우리에게 줄래? 해서 맞은 게 최해국 대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수업 시간에 막 지긋지긋하게 하지 않았나요? 최해국 대우에 대해서. 아직 안 배우신 분들 계실려나? 다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최해국 대우와 무관의 조항이 명문화되면서 불평등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이건 했군요.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4. 다음 신문 기사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부산 저령도에다 정부에서 몇 해 전에 전국 거리줄을 만들려고 조계를 청하였습니다. 조계지 줄임말입니다. 조계지를 청하였습니다. 근일에 러시아가 조계지 안으로 석탄고를 사용할 사방 24만 자의 땅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였다. 동안 공문 왕래가 여러 번 있었다. 이 땅은 예국가에 약조하여 쓸 방도로 이미 정하였는데 대한제국 정부에서 임의로 한 나라에게만 줄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네,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이게
저령도조차 요구를 하죠. 저령도뿐만 아니라 목포 앞 도서지역도 요구합니다. 목포 앞바다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애들이 부산 앞바다 여기도 요구했습니다. 됐죠? 저령도는 오늘날 부산 영도구예요. 네. 장기 임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장기 임대 한 99년 달라는 얘기예요. 홍콩처럼 달라는 얘기예요. 지네들이 거기 개발하고 지네들이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독립협회가 반대운동을 펼쳐서 한너은행도 폐쇄하고 저령도도 없애고 그 다음에 목포 아파트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독립의 활동으로 우리가 지켜냈다는 뜻입니다. 자, 뭐뭐 했다고요? 저령도, 목포 앞바다, 한너은행 폐쇄시켰다고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옳은 것. 을사늑약의 체결을 반대하였다. 을사늑약은 1905년이고 독립협회는 알다시피 1896년에 만들었다 98년에 사라졌어. 관계가 없죠. 연도가 전혀 안 맞죠. 양전 전습소와 잠업시험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게 1890년에 서울에 처음 설치됐어요. 1890년에. 이것도 연도가 안 맞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군사교련단과 재정고문을 철수시키고 목포 및 증남포의 조차를 포기시켰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하나 추가해. 한너은행 폐쇄까지. 한너은행 폐쇄까지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한너은행 폐쇄. 4번. 미국과 일본 등의 이권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독립협회가 우호적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고요. 러시아, 독일, 프랑스에 대해서는 견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15번. 대한제국의 지게 발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 양지하문과 지게하문이 차례로 설치되어 토지 측량과 지게 발급을 담당하였다. A국인이 개항장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항장 내에서만 인정하는 걸로 됐다. 러일 전쟁으로 중단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토지에 산림, 가옥 등은 발급된 사항에 포함됩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됩니다. 토지에 산림이라든가 가옥, 집까지, 주택까지 다 포함됩니다. 답은 4번. 그 115 옆에 적습니다. 네. 난이도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네. 116번. 자, 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행은 순교한 뒤 제3대 교주가 된 손병희는 교정의 일치를 강조하였고 조직의 재정비와 여러가지 계획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용구 등 동학 교도들의 일부가 점차 친일화되었다. 얘들이 만든 게 시천교. 그러나 이용구 등 동학 교도의 일부가 점차 친일화되자 손병희는 교정분리의 원칙을 내걸고 다시 1905년에 교명을 천도교로 개칭하였습니다.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종교에 대한 활동들입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1번. 고안을 설립하고 경향신문을 발간하였다. 고안하고 양론 추가할까요? 고안과 양론을 설립하고 경향신문을 발간하였습니다. 천주교입니다. 두 번째, 개간사업 추진하였고 새생활운동, 개간사업 플러스 저축까지 할까요? 저축운동, 개간사업, 저축운동, 새생활운동, 원불교입니다. 제2의 3.1운동을 계획하고 잡지, 개벽, 신여성, 어린이, 천도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일 학교에서 한글 보급운동, 한글 외우세요. 개한글, 개신교입니다.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개한글, 개신교입니다. 신사참배 거부, 아니 자기 조상님에게도 제사 지낼 때 인사 안 하신 분들이 신사참배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7. 자, 다음 근대에 발행된 신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 자, 1번. 방문국에서 발행된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한문처를 발간된 한문의 미주를 보셔야 되고요. 간보적 성격을 띠고 있고 순보니까 며칠에 한 번? 이게 열흘 순자입니다. 10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신문이다. 2번. 남궁국 등이 창간한 항성신문은 1898년에 만들었어요. 항성신문은 최초로 구가문 호원형체를 사용하였으며
국가문 혼용체는 맞아요. 근데 최초가 틀렸어요. 최초는 한성주보예요. 1886년이에요. 이게 한성주보가 국가문 혼용체 최초입니다. 주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 되겠죠. 또 최초의 상업 광고가 실렸습니다. 최초의 국가문 혼용체이고 최초로 상업 광고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제국신문은 이종일 등의 순한글로 밑줄 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암신문이라 불러. 여성들이 주로 보는 신문이 암신문. 그게 항성신문 올까? 순원들이 본다 해서 수신문이라 불러요. 남성들이 주로 본다 해서 수신문, 암신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암신문은 여성들이 보기 위해서 한글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문 혼용체들은 주로 유생들이 보기 때문에 수신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직은 천도교 측에서 발행한 국가문 혼용체 만세부를 인수하여, 만세부를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손병희 선생이에요. 손병희 선생인데 이때 이인직이 거기에 주필이었어요. 일종의 편집장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인직이. 그래서 이인직의 혈우누가 만세보에 연재됩니다. 자기가 쓰고 자기 신문에서 쓴 거야. 이게 뭐예요? 혈의누입니다. 혈의누가 이인직의 최장연재 신문이에요. 최장연재 소설입니다. 50회가 연재가 됐고요.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인직이 이 신문사를 인수해요. 그리고 그 신문 이름을 갖다가 만세보가 대한신문으로 바꿔요. 개명이 돼요. 그리고 차차차차 친일화 성격을 띠게 돼요. 대한신문은 이인직이 인수하고 난 이후에 친일적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대 문물가죠. 여기도 암기사항이 꽤 많는데, 네. 근대 문물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재밌는 거 보셨죠? 네, 이게 서커스라고. 네, 새로운 서커스. 아,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냥 떨쳐도 되는데 그걸 잡겠다고. 옷도 새로 샀는데. 아, 네. 그냥 놔두세요. 많아요, 저쪽에. 흑수 말갈입니다. 흑수 말갈 저기 앞에 앉았습니다. 네. 자, 118번 가겠습니다. 자, 근대 교육과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자, 1번. 1880년부터 개신교가 중심이 돼 선교 목적으로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최초가 이하학당입니다. 오늘날 이하 요거죠. 네, 1886년입니다. 이하학당은 고종하고 민비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고종임금하고 민비가 지어준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87년에는 이제 유명한 정신여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정신여학교. 그 다음에 86년에 또 하나 빠졌는데 경신학교도 만들어집니다. 86년에 경신학교도 만들어집니다. 됐죠? 경신학교 재단에서 1915년에 처음으로 그 연희전문학교 전시되는 연희전문학교를 갖다 처음 계획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학부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기 준비를 하는 단계가 대표적인 경신학교입니다. 오늘날의 경신고등학교,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그 경신재단에서 훗날 연희전문학교를 만들게 돼요. 됐죠? 물론 재단이 분리되긴 하지만 연희전문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날 연세대학교 전신이 되겠죠. 두 번째, 갑오개혁 때는 교육위급조사가 반포되어 서양식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되어 각종 관리학교가 처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3번, 을사늑약 이후에 민족운동가 들은 사립학교 설립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북만주의 서전서숙, 이상설 선생의 서전서숙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자 그 학교 졸업생이었던 김야견이 만든 학교 이름은 명동학교.
윤동주하고 문익환 목사가 졸업한 명동학교가 만들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평양에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 평양에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 1908년. 평양 옆에 정주에 이승훈 선생이 만든 오산학교. 1907년에 민족주의 계열의 학교들이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빨라요? 충분히 잡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본은 1908년 사립학교령을 만들어 총독부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1908년이 밑줄 그으시고요. 1908년이면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예요. 국권 피탈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총독부가 되겠죠.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말장난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총독부 대신 통감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19. 다음 사항에 나타난 시기에 추진된 정부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외국 상인들이 조계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에 좋은 것에 집은 후한값으로 사고 터를 넓히니 잔폐만 인민의 거주지가 침범을 당한다. 또한 여러 해 동안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줄어들었다. 탑동 등지에 집을 헐고 공원을 만든다 하니 결국 집어둔 사람이 태반이 될 것이다. 아는 단어 찾아보시죠. 이 시기에 추진된 정부 정책을 옳지 않는 겁니다. 이 시기를 찾기 위해서는 아는 단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죄송한데 선생님이 이 안에 있는 단어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도 몰라요 지금. 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힌트를 줄만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먼저 보라는 게 뭐예요? 참고 문헌을 보라고. 매일신문을 보라고. 매일신문이 1898년이에요. 1897년부터 대한제국이 이어진다. 그죠? 1898년을 만들어 1899년 1년 동안 발행된 신문이 매일신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최초 일간지예요. 우리나라에. 네, 매일 나온다 해서 매일신보고요. 그래서 최초 일간지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딱 나왔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건 뭐겠어요? 대한제국 시기가 아닌 걸 하나 골라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먼저 참고문을 먼저 보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을 모르면 다시 이제 그 단어를 찾아가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하겠습니다.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았다. 경운궁 원래 덕수궁이죠. 고종 황제가 민비 죽고 러시아 공상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예요? 경운궁이죠. 왕이 거처를 정하면 어떻게 궁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5대 궁에 포함되는 거야. 원래는 월산대군의 사저였단 말이죠. 왕이 머물게 되는 공간이 됐기 때문에 경궁이 5대 궁에 포함되기도 하고 정궁으로 됐어요. 왜? 살고 있으니까 왕이 직접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니까.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운궁 오늘날의 덕수궁으로 항궁해 왔다. 두 번째,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게 대한제국 시기예요. 1897년, 1899년에 만들어진 은행들이에요.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법령과 풍속을 이용한 이건 그냥 만들어낸 지문이고요. 중추원을 하나 잡으면 되겠지. 중추원 두 번 나오지. 독립협회 때 한 번 나오죠. 영국식 의회 정치인 상원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중추원을 한번 처음 얘기했던 게 독립협회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자문기구로 중추원을 독립시키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친일 성향에 있는 독립운동사를 꼬시고 해서 막 집어넣어놨죠. 그리고 우리를 한 번도 자문회의를 열지는 않았어요.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한성정계사를 서울의 전차 노선을 개통하였습니다. 전차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경인선 잡아야 돼요. 경인선하고 전차는 같은 연도예요.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경인선이죠.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1899년 두 개는 암기하셔야 돼요. 전차하고 경인선은 은하철도 999 이렇게 외우시면 1899년이니까 다 제한제국 시기 안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0번 연도 문제입니다. 화폐정의 사업
메가다의 1905년 화폐개혁, 만국우편연합 1900년 만국우편연합. 우리가 국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시기가 1900년 이후라 봐야 되겠죠. 자, 대종교 창시 보겠습니다. 대종교 창시. 1900년도 맞고 1910년도 맞습니다. 1900년도 맞고 1900년도 맞고 1910년도 맞다고요. 죄송합니다. 1909년도 맞고 1910년도 맞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봐요. 바보죠. 쓰는 건 1909년이잖아요. 근데 왜 1900년 나온지 모르겠어요. 자, 봐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가 단군교로 처음 만들어져요. 근데 단군교로 만들어지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탈퇴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다시 1910년이 되면 다시 대종교라는 이유로 개명이 돼요. 그래서 단군교나 대종교는 다 그네들이기 때문에 1900년에도 상관없고 1910년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 책에는 아마 1909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걸 처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탈퇴되고 얘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910년을 봐도 되고 1909년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 푸는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단 이 정도 의미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1909년과 1910년. 그 다음에 만세보 창간 1906년입니다. 만세보 1년 동안 존재합니다. 1907년. 그 다음에 이인직이 다시 인수해서 무슨 신문이요? 대한신문으로 친일성향을 점차 띠게 됐다. 왜? 이인직 자체가 친일성향을 띠기 시작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1. 밑줄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독립신문의 발간에 관여했던 그런 독립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를 조직했어요. 이 정도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답이 1897년 4월 국문론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그런 당시의 문장들이 한문에 토를 다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쓰는 언문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임령 말의 소리예요. 말을 소리나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주시경입니다. 말의 소리 찾으시죠? 2번입니다. 1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했다. 조선어학회 이윤재와 최연배 선생. 이윤재, 최연배 선생. 이네들은 조선어학회 또한 4번에 한글 맞춤법 통일을 만들려고 발표했어요. 물론 실패했죠. 일본 애들 방해를 실패했습니다. 1번, 4번이 두 개가 뭐예요? 조선어학회고요. 3번 조선어 연구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습니다. 임경재, 장시영. 네,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조선어 연구를 주도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장시영.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 여성 독립운동 한번 보고 가세요. 네, 혹시라도 싶어서 적어놓은 거니까. 남자연 잡아야 돼요. 남자연. 그 다음에 안경신, 윤희순, 권기옥, 오광심.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제가 독립운동가 여성들 다 저렇게 복사해 드린 거 있죠? 없으신 분 있습니까? 예,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안 잊어먹으면 제가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자, 122번 가겠습니다. 122번. 오늘 몇 번까지 풀어야 될까요? 하여튼 푸는 데까지 풀겠습니다. 하여튼. 자, 다음 시간을 생각한다면 좀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을 생각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122번 갑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옳은 것. 자, 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서 태형 밑줄가 돼서 태형령이네요.
1912년 조선 태영령이라고 합니다. 법은 조선 태영령 1912년 제6조 태영은 태로서 볼기를 치는 방법을 집행하였습니다. 볼기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훈련에 참여한 청년입니다. 조선인에만 해당되는 일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회사령 정확하게 1910년 회사령 1910년 경의선 철도 개통식 경부선 1905년 경의선 1906년 연도해야 돼. 1905년과 1906년에 경부선과 경의선이 만들어진 이유는 러일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자를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3번 동양척식주식회사 1908년 항무지 개간 반대 단체 누구예요? 보안회. 몇 년이에요? 1904년. 4년씩 더 해볼게요. 1908년 동척. 또 4년 더 해볼게요. 1912년 즉 우리의 경제권을 하나씩 뺏어가기 위한 작전들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보안에는 일본이 실패했지만 동척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토지조사업 1912년부터 이어졌어요. 경제, 왜냐하면 식민지 국가에서 자기 본국에서 자금을 가져도 통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 부분을 식민지 국가에서 자급자족해서 통치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항무지 개간하겠다. 우리가 거부하죠. 보안에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해서 만든 회사 이름이 뭐예요? 그죠, 이거죠. 우리가 물리쳤다고요. 근데 동척은 불가능해졌죠. 그 토지조사 통해서 어떻게 전 국토를 총독부가 40% 강탈해가지고 이걸 어디다 다 넘기는 거예요? 동척에. 동척은 다시 어떻게 해요? 불화를 하죠. 헐값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매각하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일본인들이라든가 그러죠. 친일 지주들에게 이렇게 넘기겠죠. 이렇게. 4번 대한강복군 정부의 군사훈련에 참여한 청년. 대한강복군 정부 1914년 이상설 중심의 연해주. 이상설 중심의 연해주입니다. 이상설 중심의 연해주. 몇 년까지 존재하죠? 대한강복정부가 몇 년까지 존재합니까? 1914년에 만들어서 1914년에 사라져요. 당해년도에 만들어서 당해년도에 사라지죠. 대한강복정부가 1914년에 만들어서 1914년 당해년도에 사라집니다. 이상설이 만들어 대한강복정부. 그 이유는 뭡니까? 물어보겠죠? 1914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연합국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같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본 애들이 연해주에 있는 우리 조선인을 향해서 여체하게 요구하겠죠. 아니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애들이 니네 땅에 있어. 어떻게 해결해주지 않겠어? 러시아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그게 러시아 압박에 의해서 대한강복정부가 14년에 만들어 당해년도에 해체돼요. 해체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몇 년까지인가요? 1914년부터 4년간입니다. 이때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독립군 정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1919년에 3.1운동을 기점으로, 그죠? 3.1운동을 기점으로 정부가 3개 만들어지잖아요. 서울의 한성정부, 러시아 연해주 정부, 상해의 임시정부 3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3월, 4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3월달, 그 다음에 4월달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다른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 정부가 불합리하죠. 되게. 그래서 1919년 9월에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져. 이걸 뭐라고 하죠? 상해 임시정부라고 합니다. 단락단락 외우지 마시고 연결 고리를 좀 잡으세요. 대한강국정부를 연해주에서 이상설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당연히 해체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같은 두 개의 나라가 1차 세계연합군으로
압력을 가해서 러시아에서 폐지가 됐다. 3.1운동 이후에 정부가 세계를 만들 3.1운동 실패 원인이 이거죠. 지도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없어요. 무정부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비폭력을 했어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여기에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실패한 원인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정부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지도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비폭력에서 뭘 합니까? 이제는 정부를 만들어서 무장하는 단체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자, 다시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23번 가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제정된 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서당을 개설하고 할 때는 첫 마디 풀어야 된대요. 서당 규칙입니다. 1918년입니다. 지금 풀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오세요? 99.9%가 다 뭐예요? 연도 못 외우면 어떻게? 나는 죽었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농담삼아 뭐 합니까? 선생님 통장번호 못 외웁니다. 선생님 아파트의 비밀번호 모릅니다. 선생님 주민등록번호 겨우 외웁니다. 여러분 다 오고 계세요. 여러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통장번호 다 외우던데 어떤 분은? 다 외우시죠? 못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 집 비밀번호 다 아시죠? 그거 몰라도 돼요. 대신에 연도 외우라고. 그런 의미예요. 진짜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필요 없는 거, 돈 안 되는 거 저기 통장번호 외우지 마시고 하나하나 연대워. 서당 규칙 1918년 A라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학생들까지 초등학생까지 잡냐 A라이 나쁜 놈들은 1918년 이렇게 외우시라고. 뭔가가 하나로 연관 지어지면 외워지는 거야. A라이 이놈의 새끼들은 학생은 초등학생까지 잡냐 이 자식들 이렇게 잡. 이게 서당 규칙입니다. 외우셨죠?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이걸 정자로 외우겠어요? 1918년 서당 규칙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뭐든가 연관 꼬리를 하나 잡아서 외워줘야 됩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이 아닌 것. 조선총독부가 농구은행을 조선식산행으로 바꿨어요. 에라이 1918년입니다. 이동희, 김짓 등이 하바르코에서 한인 사회당을 만들어서 에라이 빨갱이들 하죠. 에라이 1918년입니다. 박상진, 최기중 등 대한강복회 관련 인사들이 보안법 위반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에라이 나쁜 놈들아. 이게 다 이거 18년입니다. 상하이에서 조수왕, 신규식, 박은식, 박용만이 대동단결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건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1917년이에요. 난이도 올려갔습니다. 1년 단위로 문제 푸는 겁니다. 선생님 욕하지 마시고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 시험장 가면 이런 문제가 유사하게 나온다면 맞춰야지. 이 앞전에서 2개월짜리도 냈잖아요. 2개월 차이도 냈잖아요. 1년은 많이 버려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환길 선생님, 구명한 전환길 선생님 9시 뉴스 나왔죠. 네. 1년 단위로 출제하는 놈이 어딨냐,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이렇게 한번 해서 되게 얻어먹었죠. 9시 뉴스 나온 사람이 그 사람 뿐이겠어요. 그죠? 네. 대단하죠? 아니, 마이크 잡고 방송 타는데 욕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선생님, 고작이야 노골적인 욕 못하 이렇게밖에 못해. 에라이 했나 분노 이렇게밖에 못하잖아요, 지금 이제. 배포 커요, 그분도. 네. 다시 갑니다. 124 갑니다.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사실을 옳지 않은 것. 법령 갑니다.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학교령에 의합니다. 국어를 사용치 아니하는 자의 보통 교육을 하는 보통학교, 그 다음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학교 합니다. 수업연한을 6년 늘렸습니다. 2차 교육령입니다. 2차 교육령입니다. 다 몰라도 돼. 6년 잡으면 돼. 4년짜리 6년을 넓혔어. 2차 교육령입니다. 이렇게 22년에서 38년까지가 2차 교육령입니다. 충분히 이해 가셨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농촌 개발을 명분으로 농촌 진흥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건 1932년입니다. 1932년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 역사가들 사이에 조선학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1934년입니다. 이건 단독 문제도 꽤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민족주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조선학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문일평, 정인보, 안재홍, 다산서거 99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외국에서 문물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학이었던 이 사람을 본받아서 조선학 운동이 전개되는 기점을 잡자 해서 처음으로 여유당 전사가 편찬되죠. 그다음 최초로 18세기 사람 우리가 실학자라고 하자 이런 용어들이 처음 1934년에 등장합니다. 34년에 등장합니다. 대신 일본의 농촌 개발 운동은 1932년에서 1940년까지 넘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번 지문은 옳지 않고 34년에 조선학 운동이 정확하게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민족주의 해설사에 조선학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네, 1934년 문일평. 여기 포함된다고요? 네, 포함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농촌 개발 운동이 32년부터 40년까지예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옳지 않은 거 가져가고 있습니다. 3번 조선총독부는 이것도 포함되겠네. 32년이니까. 그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40년까지가 아니지만 2차 교육령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깜빡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선총독부는 영아령을 공포하여 영아를 전시체제의 옹호와 선전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영아령이 1940년 벗어났죠. 2차 교육령에서. 그죠? 답은 3번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민중생활에 관심을 가진 신경향파 문학 1920년대 초는 뭐였습니까? 아니 3.1운동이 실패했잖아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졌죠. 20년 초에는. 야 허무주의 가지고 문학이 살려지겠니? 20년 중반이 되면 뭡니까? 카프 문학이 등장하죠. 1920년대 중반이 카프 문학입니다. 사회주의 문학이 등장합니다. 중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답은 3번으로 가겠습니다. 124번도 별표 하나 아시죠?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네. 125. 가해 정책이 진행되시기에 시기의 사실이 옳지 않는 것, 자, 자력갱생 키워드입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1932년 농촌 진흥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력갱생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차금 퇴치 운동입니다. 즉 도박하고 돈 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잊어먹고 본전 찾겠다고 돈을 빌려서 도박에 빠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걸 차금 퇴치, 도박빚을 차금이라고 그러죠. 차금 퇴치, 그 다음에 자력갱생. 이게 농촌진흥운동 1932년의 내용입니다. 이 시기에 사실 옳지 않는 거. 미치겠죠? 자연도죠? 1번 성기정의 베를린 올림픽 1936년. 비슷하죠? 독립운동 탄압을 위한 조선사상법 예방구금령 입혔습니다. 독립운동을 참여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경찰이 언제든지 잡아다 조사를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941년입니다. 좀 멀어졌죠? 가장 먼 거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연해지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다. 이 정도 연도 암기하고 있지 않나요? 1937년 스탈린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병도, 손진태 등의 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했다. 1934년. 2번이 가장 멀어졌습니다. 40년이 넘어갔습니다.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126. 다음 일제강점기 어떤 민족운동 단체의 강령 내용의 일부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부호, 부잣집의 의연 및 일본인의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지금 1, 2, 3, 4번 지문에 가장 핵심인 단어가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잣집을 턴다는 얘기 쉽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독립운동 단체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한강복회, 대구입니다. 1915년 박상진, 김자진 장군입니다. 1915년 대한강복회, 박상진, 김자진. 그럼 키워드가 될 만한 단어를 하나 더 던져줬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공화 정체를 주장. 추가하시죠. 별표 하나 적으면 밑에다가 사료 밑에다가 공화 정체를 주장하였다. 대한강복회. 공화장을 주장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네 번째 지문. 우리가 잘 보지 못한 지문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알게 되면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자, 풀겠습니다. 이상용 등이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의 터를 잡고 조직하였습니다. 이건 1911년에 경학사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에 경학사라고 하는 자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1911년에. 근데 경학사가 사라지죠. 1년 만에 사라지죠. 경학사가. 그래서 1912년에 뭐로 바뀝니까? 부민단으로 바뀝니다. 경학사가 1912년에 부민단이라는 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2번 풍기강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 일부가 통합되어 만든 단체가 대한강복회입니다. 풍기하고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이 합쳐진 게 만든 게 대한강복회. 박상진과 김자진 장군이 활동했던 대표적인 대구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 되겠습니다. 3번 중국의 항일 무장 세력과 연합하여 쌍성보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데 큰 전가를 올렸습니다. 지청전에 한국 독립군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 누구하고? 중국의 호로군과 지청전의 한국 독립군이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공동의 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애들이 한중연합작전이 실시됐습니다. 네 번째 질문.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단체로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장제스를 지원을 받던 뜻이죠. 국민당의 장제스의 지원을 받았고 대일 심지전과 후방 공작은 훗날 한국 강복권 이후면 되거든. 40년 이후면 되거든. 그러니까 대일 심지전과 후방 공작을 활동 이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김구 선생이 만드는 것에 합류하고 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관내에서 최초로 무장단체 이것은 뭐죠? 조선의용대 1938년에 한국에서 만든 대표적인 우리의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판사 안 해도 되죠? 이해 가죠 지금. 네. 127번 미출진 강습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911년 만주 유아현의 삼원보 지역입니다. 삼원보 지역. 신흥 강습소겠네요. 그러면 이혜영과 이상용의 같은 독립운동가를 세운 대표적인 교육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듬해 강습소는 통하현으로 근거지를 옮겼습니다. 나중에 학교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4년제 중학과정에 본과가 있었고 3개월 또는 6개월의 무관 양성을 위한 속성과인 특별과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일단 신흥강습소입니다. 신흥강습소가 몇 년에 만들어진 줄 아시나요? 1911년입니다. 1911년. 자, 신흥초등학교 이게 초등학교 기능이죠. 그럼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야 되죠? 신흥중학교는 1913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럼 중학교 졸업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중학교가 고등학교 가는 거가 합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신흥 무관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1919년입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이게 졸업한 애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서로군 정서군과 북로군 정서에 관해서 1920년대 초반에 일본군을 격파하는 데 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연도 다 외워야 돼요. 11년, 13년, 19년, 1911년, 1913년, 1919년 신흥강습소, 신흥중학교, 신흥무관학교 순서대로 신흥강습소 1911년, 신흥중학교 1913년, 신흥무관학교 1919년 연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풀겠습니다. 일제가 만주 군벌과 체결한 미스의 협정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신흥강습소가 폐기된 것은 1920년, 미스의 협정이 맺어진 것은 1925년 섞여 있습니다. 이혜영 등이 독립운동 기지건설 일환으로 설립하였습니다. 빙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에 따라 상해로 근거지를 옮겼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에 따라 상해로 옮긴 적 없습니다. 계속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4번 중일전쟁 이후에, 중일전쟁 1937년입니다. 이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조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폐기된 건 1920년이라고요. 이거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폐교가 이미 1920년이 됐기 때문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조직으로 들어갈 일이 없다고요. 그 지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됐죠? 조선민족전선연맹은 누구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날 김두봉이 만들겠죠. 그리고 이 산하에 뭘 만듭니까? 조선의용군을 만들어지죠. 네,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집니다. 김원봉은 처음에는 조선의용대 하복지대죠. 그리고 떨어져 나오죠. 그리고 만든 게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지겠죠. 멍하니 쳐다보는 분들 계셔서요. 김원봉이 처음 만든 게 조선의용대, 김두봉이 조선의용대에 들어오죠. 조선의용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두봉은 하북으로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을 데리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하북지대 조선의용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팔로군과 공산당이죠. 공산당의 군인이었던 팔로군과 실제로 연합작전을 펼쳐서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원봉은 1942년이 되면 김구가 만든 한국 강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호가장전 승리하고 난 다음에 김두봉은 42년 이후에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데 이게 뭐라고요?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집니다.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집니다. 하북지대 조선의용대가 그리고 49년에 북한으로 건너가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군으로 편입됩니다. 그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날 얘들이 38선을 통과하는 6.25 전쟁의 발화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짧게 한 겁니다. 전체를 다 살펴줘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잡을 수가 없어서 이 정도까지. 자, 128번 갑니다. 자, 128번.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에 일본 통치 조직으로 한국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예결을 위해서 미국, 이탈리아, 독일에 각각 2연부를 줬습니다. 2연부를 준 것은 미국 워싱턴과 프랑스 파리밖에 없어요. 뒤에 나와 있는 이탈리아, 독일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1번 집은 틀렸습니다. 교통국을 뒀고 연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전부 다 목적은 불량비 불량비가 아니라 군자금 확보 차원입니다. 기간지로 동의신문을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이강수가 주필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강수가 아직 친일 성향을 띠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이죠. 입법, 사법, 행정부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29번을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세요. 40년대니까 뭐예요? 충칭정부입니다. 김구 선생이 충칭까지 이동했습니다. 1940년 충칭으로 이동했습니다. 40년 이후 거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의열활동을 위해서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1931년.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 강령을 41년에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충칭 임시정부의 강령으로 포함시킵니다. 이음으로 맞는 점이 되겠죠. 지급법 대일 선전포고를 위한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합니다. 이것도 41년이죠. 4번 니을번 정부의 형태가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 의원내각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1925년. 이건 박은식의 역할입니다. 임시 대통령으로 왔던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하죠. 1923년에. 그리고 박은식 임시 대통령으로 2대 대통령으로 와서 개헌을 목적으로 왔는데 그 개헌이 국무령 중심, 즉 김구 선생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바뀐 게 1925년입니다. 이게 2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2차 개헌. 3차 개헌은 국무위원 중심이 되고요. 4차 개헌 충칭에 가게 되면 김구가 중심이 되는 주석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5차 개헌이 되면 1944년에 주석과 부주석 체제로 갑니다. 됐죠? 되게 좀 빨리 달려봤습니다.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단적이 계시기 때문에 말로 일단 한번 떼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